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를 보였던 LA 날씨가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세력도 점점 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숨을 크게 들이키시고 평상의 시간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13일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야당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한 차례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부인의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고 취소 후 다시 가진 기자회견을 유튜브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모든 것을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으로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다며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 말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안 후보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국민 경선이라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민의힘당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민주당의 역선택에 개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의식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철수 후보의 국민 경선에 따른 단일화도 이재명 지지자들의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여 본래 단일화의 목적이 아닌 상대당의 개입에 따라 결정될 사태가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대 불가의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당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해 야권 통합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후보는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와 야권 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만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투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 투표는 글 중심이어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이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거론되는 것은 그림 투표용지와 쉬운 선거 공보물입니다. 실제 장애인 단체의 임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윤진 변호사는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적하고자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읽고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에게 적합한 편의가 제공돼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림 투표용지라며 색깔을 사용하거나 사진 등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한다면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 습득했던 다양한 정보 및 판단 기준을 활용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리인 이선민 변호사도 현재 공약에는 변곡점, 체납 등 발달장애인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 발달장애인들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짧고 명료한 문장과 함께 그림 사진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용지를 보고 누군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하는 후보가 있어도 못 뽑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다며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수년째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현 정권을 꼬집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처럼 그림 투표용지 등이 도입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와 후보자 사진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그림 투표용지 도입에 우려를 표한 바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019년 그림 투표용지 도입 관련 질의에 후보자의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 속 후보자의 외모가 어떤가에 따라 선거 당락이 갈릴 수 있다며 결국 이미지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실제 과거 영국의 지역공동체 위원 선거를 조사한 결과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경우 당선 확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된 공적 조력인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후보 명단을 잘 읽더라도 손 떨림 등으로 도장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기표소에서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등 투표를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허용했지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투표 보조인이 선거 당사자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기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최근 보조 인력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 보조 인력 역시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매뉴얼 수준이어서 공직선거법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관계자는 매뉴얼에 강제성이 없어서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희망해도 현장에서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교육 안 된 투표 보조인이 기표소에 배치되면 투표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교육받은 공적 조력인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쉬운 공보물 제작, 그림 사진을 활용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해 글을 읽지 못하는 모든 유권자를 고려해 투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4일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을 넣은 그림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스코틀랜드, 대만, 터키 등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장애인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 큰 글씨, 쉬운 문체, 그림을 곁들인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를 따로 제작하고 투표용지 안에 정당 로고도 함께 표시합니다. 2010년 총선 이후 노동당 등 주요 정당은 학습 발달 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약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도되어 성공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경제 방법을 아시나요? 최근 미디어에서 시도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구독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이용한 사업 확대 방법인데요. 일명 구독경제라고 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은 새해를 맞아 미국 전역에서 타코 러버스 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월 10달러를 내면 타코벨의 대표 메뉴 7가지 중 하나씩을 매일 즐길 수 있는 사업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을 창안한 타코벨 관계자는 충성 고객에 대한 보상이자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법이 성공하자 미국의 제빵업체인 파네라 브레드 역시 특색 있는 구독 서비스로 대박이 났습니다. 한 달에 8.99달러만 내면 소비자들은 파네라 어느 지점에서든 커피나 차를 거의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약 5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했고 커피 등 메뉴 주문율이 70% 증가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일명 구독 경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 유통업계 등을 넘어 외식업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점으로서는 충성 고객과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 강력한 디렉트 투 컨슈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스위트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시범 출시한 미국 샐러드 체인 스위트그린 관계자는 주요 고객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디지털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늘리고 고객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처지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어 음식점 구독에도 우호적입니다. 2020년 프로퍼티네스트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의 응답자 중 55%가 매달 구독료를 내고 지역 레스토랑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한 달 19,900원을 내면 커피를 매일 한 잔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일부 매장에서 시행 중입니다. 파리바게뜨도 6만 원을 내면 6,000원짜리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15번 먹을 수 있는 월간 구독권을 일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외식업도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골든트리 레스토랑 하워드 테리 최고 마케팅 관리자 CMO는 디지털 구독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려면 회원이 최소 5,000명 있어야 한다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고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충성 고객에게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3월 9일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미주에 있는 교포들의 관심과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 체제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는 염원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후보의 선전을 바라고 공정과 상식적 미래 한국을 건설하며 나라의 안보를 지향해 나가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차기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각 분야의 해외 동포 지도자들이 뭉쳐 한국을 사랑하는 미주 총연합회 보수연합회를 지난해 12월 창단하였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미주 모든 각 지역의 총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미주 내 한인 지역에서 홍보를 하여 왔으며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한인교포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들의 고국에 대한 굳건한 애국심을 확인했고 고국의 자유대한민국이 안보를 통한 굳건한 국가가 되길 바라는 교포들의 염원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미주 전 지역 총괄 대표인 이병만 회장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병만 회장은 3월 9일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후보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명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민 미주 총연합회 위원장 명단입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